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2시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동물들마다 추운 겨울을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람쥐를 본다면 이 입안에다가 도토리를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추운 겨울을 나고 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다람쥐 매매법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횡보장 속에서 우리가 코인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것도 이 장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체크해주시고 시장 대응 전략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뭐 요즘 다람쥐 매매법 나쁘지 않죠. 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큰 상승을 상승으로 시작하는 뭐 그런 시장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좀 횡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 다람쥐 매매법, 그러니까 이제 돈만 좀 있다면 밑에서 좀 이렇게 주워 담아주시면서 이게 좀 모아서 나중에 이제 올라올 때 큰 상승이 있을 때 파는 것도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 어떤 코인들을 매집하면 좋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정말 길게 좀 횡보를 하고 있죠. 43,000달러,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바닥이자 천장 라인이 43,000달러에서 길게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횡보장 속에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매매 전략들 굉장히 많습니다. 매매 전략도 많고, 지금 우리가 째려봐야 할 종목도 굉장히 많고, 이런 횡보장 속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 날 추천드린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한번 또 튀어오른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었죠. 이런 횡보장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주어가야 할 종목들,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이제 투자 전략들, 우리 투더 골드문 시청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사부님. 예, 뭐 지금 시장에 뭐 이렇다 할 악재다, 이렇다 할 호재다, 뭐 이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항상 좀 거신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경제적인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제적인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미국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에 최대를 찍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우리나라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13년부터 놓고 본다면 한 10년 정도죠. 10년 정도 놓고 본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좀 해줬거든요. 근데 왜 이번에 이렇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라고 좀 본다면 원래 이제 2013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물가 지수가 계속 뭐 떨어진 적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우상향이에요. 그냥 쭉 올라가 주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이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상황인 거예요. 뭐 장사도 잘 안 되고 뭐 돈도 잘 안 벌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오르고 있다 보니 좀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물론 이 직장인분들은 좀 체감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 하시거나 뭔가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뭐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면 지금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뭐 거의 한 반토막 정도로 줄어들면서 뭐 월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출 받은 거,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되니까 또 이자가 더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여쭤봤습니다. 뭐 시장을 가시거나 마트를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이 물가가 오르는 것에 체감이 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 정말 많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정말 이 우리 서민들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체감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가도 많이 올라가 있고 그렇지만 거의 최고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슬슬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쭉 우상향을 했지만 이제는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점점 내려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오고 있거든요. 그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라고 한다면
뭐 지금 뭐 0.25에서 뭐 0.51, 1.25%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예요. 그럼 시중은행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5%대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변동금리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 집을 뭐 대출을 해서 뭐 마련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시는데 대출을 받으셨거나 이런 것들에서 변동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또 이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가계부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집을 마련할 때 샀던 이 그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정도에서 9만 원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면 뭐 한 달에 7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뭐 술 한 번 안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을 하면은 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그럼 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럼 통화량이 조절이 되잖아요. 그럼 통화량이 조절이 되면 또 물건 안 사고 그러면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고 기업의 매출은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뭘 합니까? 물건 값을 깎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선순환으로 가게 되겠지만 지금 그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굉장히 힘든 구간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거의 끝에 와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선순환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금리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가 좀 내려가거나 뭐 1% 이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고정금리식으로 좀 변동이 되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뭐 경제적으로 악재가 있지만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은 날 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시장 상황 체크해 주셨는데요.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지만 지금 당장에 체감이 되는 정도다라는 건 그만큼 좀 고점에 다다랐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악재는 이제 P2E 게임 관련 이제 우리나라 산업 악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최근에 첫 번째 P2E 게임 무돌 삼국지가 결국 이제 엠마켓에서 이제 퇴출을 당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이제 소송 대리인까지 이제 선임을 해가지고 관련 소장을 이제 법원에 제출하고 뭐 접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결국 엠마켓에서 퇴출을 해라라고 공시를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이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제 게임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이제 기각하면서 이제 엠마켓에서 다 퇴출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무한돌파 삼국지 뭐 리버스 L 버전으로밖에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뭐 이제 클레이 무돌 코인을 뭐 클레이로 교환을 하면서 뭐 1시간에 10,000원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무돌 코인의 가치 굉장히 낮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화두에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당연히 위믹스겠죠. 위믹스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P2E 게임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무한돌파 삼국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제 해외에서 미르4로 운영 중인 이제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대량 매도 이제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 시장 블랙런에게서 이제 적격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을 이제 추가할 정도로 비트코인 정말 이제 아주 핫하고 암호화폐 시장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 코인에 관한 정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최근에 우리 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업이 있고 우리 주주들이 있습니다. 기업이 상장 기업도 있지만 비상장 기업도 굉장히 많죠.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만드는 회사들을 이제 보통 비상장 기업입니다.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상장 기업에 반해서 이제 조금 공시할 의무도 적고 주주들에게 이제 뭐 배분하는 배당금도 굉장히 조금 적고 앞으로 성장 가치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규제에 있어서 조금 완화되는 규제를 받는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위믹스가 이제 위믹스 대량 매도를 위메이드가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이슈를 많이 받은 거는 위메이드가 코스닥에 이제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 매달 매 분기마다 이제 뭐 회계적으로 이제 공시를 하고 1년마다 이제 종합적으로 공시를 하고 그걸 또 감사를 받는 식으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굴러가는 이런 제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위믹스 코인, 위메이드가 뒤에는 있지만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는 비상장 회사이고요. 주주들에게 따로
따로 뭐 공시하거나 이런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주주 같은 경우는 우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에게 이제 연말에 이제 배당금을 통해서 우리 주주로서 굉장히 고맙다라면서 이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반면 우리 암호화폐의 경우는 보통 이제 주주의 개념보다는 약간 좀 조합의 개념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좀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 암호화폐 가격을 올리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배당금으로 받는 대신에 이제 가격 인상에 있어서 그런 양도 차익을 우리는 얻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코인에 대한 이제 보상을 그런 식으로 우리 획득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 코인이 앞으로 미래 가치, 미래 전망을 보고 가격이 상승했을 때 그 상승분을 통해서 이제 이득을 투자 이득을 얻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말 대량 매도가 있었죠. 대량 매도가 있었고 위믹스 초기 투자자들 분들은 굉장히 많이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약 3년간 운용 비용을 제외하고는 이제 위믹스 코인 관련해가지고 뭐 기술 개발비, 운용 비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약 3만 원의 가격에 매도를 많이 했죠.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목적에 있어서 인수 자금, 우리 앞으로 더 큰 생태계를 꾸리겠다. 그렇게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한 거고, 이제 이래 매도를 한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안 좋지만 장기적으로 정말 호재다라고 이제 기업 대표분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임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그 위믹스 코인을 보고 이제 들어간 그런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소위 만들어진 이제 플랫폼 기업들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버 초창기 이제 벤처 캐피탈 그리고 초창기 이제 뭐 기업 투자자분들 하지만 우버 생태계를 실제로 만들어준 거는 우버 드라이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버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 투자자 분명히 있지만 그 초기 투자자들과 함께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에 대한 이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메이드 측은 이제 뭐 백서에 우리는 이미 언급을 다 해놨고 언급한 대로 위믹스 팔아서 마련한 돈으로 온보딩 게임을 늘린 셈이니까 뭐 이게 진짜 이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게 아니냐라고 뭐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토큰 이코노미 세계에서 정말 조금 투자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조금 따라야 되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P2E 게임 초기라서 조금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효율적으로 토큰 이코노미가 약간 좀 정립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초창기 투자자들에 대해서 초창기 투자들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보았지만 지금 현재 위메이크스의 이제 코인을 사신 분들이나 이제 앞으로 사실 분들에 있어서 적절한 이제 투자에 대한 이제 보상 결과가 조금 나와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최근 가장 핫했던 위메이드 관련 이슈를 봤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예, 오늘 호재 저번에 이어서 또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나와주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보면은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 역사상 최고의 상승이 이제 올 것이다라는 예고를 이제 했어요. 물론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서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무슨 이제 지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지표가 뭐 몇 년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뭐 밑에 있으면은 매수 신호를 뜬다. 그래서 매수 신호에 대한 언급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이 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표로 따져봤을 때 밑에 있기 때문에 바닥이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엄청나게 큰 상승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는 했습니다. 뭐 제 의견은 아니고 이런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좀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게 또 신빙성이 있는 게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시면은 한번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횡보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상승하고 요것들을 이제 좀 반복하는데 한 두세 차례 있었어요. 자, 근데 아주 큰 상승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두 차례밖에 없습니다. 2017년도랑 그다음에 2021년도 초반 이때가 가장 큰 상승이었지 않았나. 자, 그러면 올해 들어서 한 번 더 큰 상승이 올 거라는 것은 이 지금 현재 지표뿐만 아니라 이 홀더들의 그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과 또 특히 장기 홀더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그러니까 팔지 않아요. 지금도 안 팔고 있고 8천만 원 갔을 때도 안 팔고 있는 홀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홀더들이 주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가격을 띄어 올릴 거란 말이죠. 왜냐? 기관들과 장기 홀더들의 이 보유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바로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물량을 쥐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아주 적은 물량만 유통이 되면서 움직인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적은 물량으로 치고 올린다라고 한다면 아주 빠른 상승이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신규 자금이 지속적으로 좀 유입되고 있고 새로운 투자자들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코인을 매매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고 신규 자금이 지금 밑바닥에 깔리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상승 여력은 나와준다라고 좀 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잠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장기 홀더들의 물량이 지금 언제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 초중반 이때 물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제일 많습니다. 이때 가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오면서 이 밑에 있는 홀더들은 이 위에서도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결국 이때 산 사람들은 뭘 보고 있냐면 10만 달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눌렸다.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격으로 뭐 5천만 원이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1억을 보고 있고 그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나왔던 이 강한 상승세는 무엇이냐? 여기서 물량을 주고 사고 팔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1,900만 원이든 2천만 원 사서 2,500만 원 팔고 2,500만 원 샀던 사람은 3천만 원 팔고 3천만 원 샀던 사람은 또 3,500만 원, 4천만 원에 팔면서 서로 사고 팔고를 진행하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결국에 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팔고 사고를 반복을 해야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 물량이 적은 물량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건 누적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거래량이 늘었다 해서 밑에 있던 물량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때도 사실 상관은 없었고 지금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 물량은 이 밑에서 매매했던 물량들이 나와주는 거고 결국엔 이 아주 밑바닥이죠. 1,000만 원대의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이 추가적인 하락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뭡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번에 한번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7,500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여기 추가적인 하락이 없구나. 뭐 100%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대비는 해놓고 7,500만 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간다. 근데 이번에 한번 뭐 지금 현재 뭐 미국 뭐 월가든 뭐 투자 뭐 대가든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이 비트코인은 지금 거의 바닥이다. 그래서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10만 달러까지 간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26년까지 40만 달러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뭐 40만 달러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거의 뭐 이 경제, 이 화폐 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지금 현재 주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 이제 디지털 화폐죠. 이런 것들도 굉장한 가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올라가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모두가 다 보고 있는 1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해외에서 뭐 10만 달러까지 정도 간다면 우리나라는 한 1억 2천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프리미엄 붙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5,200만 원이어서 뭐 비트코인을 지금 뭐 무조건 사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호재성의 이슈고 호재성의 기대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상징적인 코인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이 알트 코인들도 충분히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물려있는 것들 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기회가 곧 온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앞으로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개미들이 아닌 이 기관과 장기 호들러분들이 시장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고 또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말은 또 신규 자금이 많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호재는 아까 고인 사모님 말씀에 덧붙여서 이제 해시레이트 얘기를 조금 해보자고 합니다. 이제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무래도 카자흐스탄이 이제 뭐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인터넷 폐쇄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해시레이트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고점의 해시레이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2일 이제 연료값이 이제 폭등하면서 이제 경제난에 대해서 조금 아무래도 조금 정부가 불안한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반정부 시위를 조금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이 최고의 약 한 18.1% 점유율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약간 해시레이트가 빠지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크립토컨스이 이제 주기영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고 장기적으로는 해시레이트가 하락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인터넷이 끊김으로써 이제 잠깐 낮아지는 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해시레이트가 그럼 오르면 뭐가 좋냐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시레이트가 값이 올라가면은 이제 채굴 난이도가 조금 상승을 합니다. 비트코인 한 200만 개 정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200만 개를 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생산 단가가 점점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계속 좀 많은 전기 그리고 많은 컴퓨터를 돌려야 되니까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생산 단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또 더 많이 캐려고 더 많은 채굴기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또 해시레이트 값이 더 오르겠죠.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상승 사이클이 이제 돌게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또 우리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투자자분들 신규로 투자할 때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방지해 주려고 이제 비트코인 이제 탈중앙식 대안보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 이제 금융권에는 우리가 보험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험 상품들이 굉장히 많죠. 재산보험, 생명보험, 정말 금융 상품에 대해서 그걸 또 해지시켜주는 보험 수단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보험 수단이 있는데 코인 시장에도 이제 보험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이제 가상 자산 이제 시장에서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이를 이제 위험을 조금 방지해 주려는 이제 상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지만 최근에 없었지만 나오면서 이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가상 자산 투자자가 관련 위험을 조금 인수하는 식의 새로운 형태의 이제 보험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제 보유자들이 가상자산 이제 풀을 형성해가지고 보험금을 이제 자기네 재원으로 조금 마련을 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도 이제 마련하는 식으로 탈중앙화식 이제 대안보험이 조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 확립된 게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시도, 보험에 대한 시도가 있다는 거 굉장히 아주 유의미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 가상자산 이제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전문가 집단을 조금 형성을 하고 거기에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 이제 보험사를 기존 정통권 보험사를 조금 대신해서 이제 위험 평가랑 이제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할지 심사를 하는 식으로 조금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이제 보험 상품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았을 때 리스크 풀링이라는 이제 보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조금 유사하지만 기존 보험 언더라이터가 이제 언더라이팅을 다 이제 평가를 하고 어떻게 손해의 평가액을 다 결정하는 데 반해서 이제 여기 가상 자산에서는 풀을 형성하는 이제 참여자들이 이제 직접 위험을 평가를 하고 이제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할지 조금 결정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예측에 대한 이제 투자자 판단은 이제 실제 사건이 어떻게 얼마나 발생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확률적인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상자산 이제 대한보험 이제 플랫폼으로 해외에서는 이제 이더리스크, 넥서스 뮤추얼, 브릿지 뮤추얼 등이 이제 좀 운영이 지금 벌써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기존 보험 상품이 이제 보장하지 않는 이제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해서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 이런 위험으로서는 이제 가상자산 이제 지갑 도난 우리가 지갑 주소를 다 적어놨지만 또 해킹의 이제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위험들 그리고 도난이나 해킹 그리고 가상자산 이제 기반의 담보물의 가치가 조금 하락했을 때 이 담보물의 가치를 하락분을 이제
해지해주는 그런 보험, 그리고 뭐 이제 넥서스 뮤추얼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자산 가치 하락 위험, 뭐 스마트 개혁 관련 이제 코딩 오류,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제 수탁기관의 인출 중단이나 이제 해킹 관련 위험 등을 이제 뭐 보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이 시장 지금 보험이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 우리 보험 회사도 여기 시장 앞으로 돈이 될 거를 알고 점점 이제 들어오려고 하겠죠. 더 언더라이터들이 더 섬세하게 이제 평가를 하고 더 정교한 이제 평가 모델을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 기관 같은 경우 이제 변동성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이제 가치 하락분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기관 같은 경우도 조금 쉽게 진입 장벽이 낮아지지 않을까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채굴 난이도라고도 불려서 비트코인 가격과 커플링되는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 해시레이트 차트에서 최고점을 갱신을 했고, 이걸 좀 해석해보자면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크게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앞으로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줄 코인들, 그리고 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이 특징주를 계속 이제 똑같은 코인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니어 프로토콜을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2의 뭐 이더리움을 뭐 이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솔라나나 뭐 테라 이런 것들이 좀 이어나갔다면, 올해 2022년도는 이 니어 프로토콜이 이어나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니어 프로토콜은 탈중앙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이 이더리움의 가장 큰 단점, 바로 이 느린 속도와 엄청난 가스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개선하면서 빠르고 낮은 이 수수료, 이런 것들로 제2의 이더리움을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어 1 코인인데, 이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 위에다가 자유롭게 좀 이제 이 DApp들을 좀 구동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개발자들이 좀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코인이 아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이 이더리움은 너무나도 이 속도가 너무 느리고 가스비가 너무나도 이 비싸기 때문에 거래하다 보면은 이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게 훨씬 많이 개선이 됐죠. 그리고 2022년도로 딱 넘어오면서 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뭐 생태계 기금이라든지 또는 이런 이 많은 펀드를 좀 투자를 받으면서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억 원 정도, 약 1,8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은 다 이 유명한 코인 펀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몰려들어가지고 이 니어 프로토콜에 대한 기술력, 그리고 지금 뭐 니어 프로토콜 뭐 다 업그레이드 완료가 됐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펀드사의 이 뭐 CEO가 얘기를 하기를, 뭐 니어 프로토콜은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 기술력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고 또 이더리움을 또 제칠 수 있는 뭐 그런 또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뭐 불러일으키고 있는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게 이제 원화 상장 전이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원화 상장 전 BTC 마켓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고, 원화 상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나서
바닥을 찍고 나서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층이 있기 때문에 이 층을 한 단계씩 돌파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를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상장했을 당시에 원화 상장했을 당시에 5만 원에 딱 책정이 되면서 여기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그러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막 밑으로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거의 뭐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그다음에 뭐 그냥 뭐 15,000원, 뭐 만원, 뭐 만 원 밑으로도 한번 내려갈랑 말랑 하다가 그냥 만 원 지지받고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딱 지지받으면서 한번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거든요. 니어 프로토콜 한 번 더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고 지금 횡보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횡보하다가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횡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 봤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딱 눌렸다가 계단식으로 상승하면서 상승, 그다음에 눌리면서 눌림목, 다시 한번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이런 흐름이 또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만 원 단위로 층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 만 원에 있는 종목들은 이 만 원을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2만 원 몇천 원인 종목은 2만 원 돌파하기 힘들고 2만 몇천 원인 종목은 3만 원 돌파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니어 프로토콜은 2만 원 부근에서 눌렸다가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2만 원 그냥 돌파해버리고요. 자, 그럼 3만 원 부근까지 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눌렸다가 눌림목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3만 원 돌파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 뭐 투자 유치도 많이 받았고 기술력도 엄청나게 좋고 업그레이드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보다도 더 빠른 속도와 더 낮은 수수료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니어 프로토콜을 충분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매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 성향이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들은 그냥 매매했다가 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매매했다가 와 10% 그냥 뭐 10초 만에 10% 올라가서 수익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빠른 매매가 부담스러워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넣어놓고 조금 뜸을 들이면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노리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참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니어 프로토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특징주기 때문에 막 무조건 이건 뭐 사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항상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두시고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횡보할 때 또는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매매하시는 게 조금 더 고수익이 노릴 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코인사부님과 이 니어 프로토콜 하나로 여러 번 수익을 냈었는데요. 지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전략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특징주는 이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너무 유명한 이제 비트코인이죠. 이제 코인 중에 제일 유명한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 동안 아까 코인 사부님의 말씀하신 이제 니어 프로토콜과 같이 이더리움은 이제 생태계 이제 플랫폼입니다. 이더리움으로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코인들이 굉장히 많죠. 이 이더리움이 이제 2022년 이제 2.0 이제 멀지 업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이제 2에서 4분기에 이더리움 메인넷과 이제 비트코인 체인을 이제 병합하는 업데이트인 이제 멀지 업데이트를 이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의 정말 이제 장점은 보안성이었죠. 대신 이더리움은 확장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단점, 그리고 가스비가 비싸고 전송할 때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송 속도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에서 8 정도의 이제 트랜잭션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에서 25, 그리고 좀 전에 아까 코인 사부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샤딩 기술, 나이트 쉐어 샤딩 기술이 이제 적용되어서 약 2,500에서 3,000의 트랜잭션 전송 속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니어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었던 이유가 이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준 이유가 바로 이런 전송 속도에 있어서 정말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더리움도 여기에 있어서 뒤질 수 없어서 지금 이제
이제 2.0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인 POW 방식에서 기존 메인넷 대신 이제 지분 증명 방식인 POS로 운영이 되는 비콘 체인이 이제 메인넷이 되는 이런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샤딩 기술을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샤딩 기술이 뭐냐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딩 기술이라는 거는 제 이제 정보를 1에서부터 50만 개의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예시를 들어봅시다. 제 이제 정보는 예를 들어 2만 대,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님의 정보는 이제 막 3만 대, 그리고 이제 코인사부님의 정보는 약 40만 대에 있다고 칩시다. 그럼 기존에는 이 모든 1에서 50만 개의 정보를 모두 우리가 다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찾으려면 50만 개의 정보 중에서 한 개를 이제 끄집어내는 이런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분은 이제 1에서 10만 개, 어떤 사람은 10만 개에서 20만 개, 그리고 그 마지막 사람은 40만 개에서 50만 개의 정보만 가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멀지라는 이제 멀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각각 필요한 정보를 중간에서 이제 캐치를 해가지고 뽑아내는 식으로 정보의 저장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 그리고 더 빠른 저렴한 비용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수수료도 줄이는 이제 샤딩 기술이 이제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요. 업비트의 이제 첫 번째 스테이킹 서비스입니다.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을 우리가 스테이킹 예치를 하는 겁니다. 예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예치한 이더리움을 내가 다시 매매를 하거나 팔거나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예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킹 예치를 하실 분들은 이 돈 정말 오랫동안 조금 묵혀놔야 될 돈이다, 묵혀놔야 될 이제 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신청해 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스테이킹 서비스 0.01 이더리움부터 뭐 가능하다고 하니까 약 4만 원 정도, 만약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약 4, 5만 원의 정도 비용을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번 스테이킹 서비스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수익금은 약 1년에 약 5.13% 정도로 이제 좀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약 5%의 이율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랑 함께 이제 암호화폐 이더리움 같은 경우 1년 후에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우리가 다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생태계에 쓰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이제 5%의 이제 확정 이자를 조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스테이킹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약 400만 원대 400만 원대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가격을 형성해주고 있죠. 기존에 이제 전고점 라인이 약 58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전고점 라인 뚫었잖아요. 하지만 바이낸스 차트에서 뚫지 못하고 이제 업비트에서만 이제 전고점을 뚫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전고점을 뚫을 때 여기 보시면은 가격은 조금 높아지는데 반해서 우리 RSI 비율, 우리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매수세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매수세는 약 한 57%, 57의 이제 RSI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랑 매도랑 이제 누가 우위를 점하냐에 있어서 매수세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낮아진 데에 비해서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트를 형성해 주게 되면 보통 크게 주가의 조금 하락이 조금 예상되는 이제 시그널을 여기서 보여주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주가 하락 시그널, 그리고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조금 큰 폭으로 빠져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차트의 흐름은 비트코인 차트와 정말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도미넌스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빠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말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맞춰서 빠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는 역배열로 지금 조금 빠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래량 매우 조금 많이 줄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장 속에서 3자를 잠깐 봤었지만 다시금 가격 방어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처음 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인트레이너님의 설명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지금 뭐 오늘 이제 코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니어 프로토콜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제 코인인데 바로 이제 솔라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 비슷한
뭐 종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니어 프로토콜 설명해 드리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솔라나나 뭐 테라가 주도를 했지만 2022년도에는 니어 프로토콜이 이어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오늘 이제 추천하는 코인으로 이 솔라나를 가지고 나왔냐면 일단은 솔라나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보다 뭐 더 상승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상승세 자체가요. 가격이 아니라 상승세 자체가 이더리움을 좀 뛰어넘어서 충분히 많은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이 비용이 또 낮고 빠른 처리 속도를 또 꼽을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을 상당히 좀 이제 많이 커버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 NFT랑 이 디파이 이 소비자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뭐 니어 프로토콜이 2022년도 뭐 이어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근본이 있는 코인들이란 말이에요. 특히 근본이 있는 코인들 중에서 1세대가 뭐 이제 비트코인, 뭐 2세대가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나온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니어 프로토콜이 뭐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니어 프로토콜도 알고 솔라나도 알고 뭐 이 니어 프로토콜 솔라나가 뭐 이더리움을 뭐 개선한 거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뭐 느리고 좀 뭐 비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위에 깔려 있는 앱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이 이더리움을 이용한 베이스로 한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겠죠. 물론 솔라나가 뭐 작년 한 해 뭐 500억 건의 거래를 성사를 시켰지만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뭐 그 이상의 건수겠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그 후속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라나가 뒤따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이 뒤따라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상승세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뭐 500만 원짜리를 사느냐, 뭐 200만 원짜리를 사느냐, 10만 원짜리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의 수익을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상승 여력 자체가 너무나도 큰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솔라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순하게만 놓고 본다면 엄청난 낙폭을 이루어진 게 지금 이제 솔라나란 말이에요. 아까 뭐 니어 프로토콜도 엄청나게 눌렸었죠. 뭐 6만 원까지 갔다가 만 원까지 내려오는 흐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주면서 상승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쭉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이에요. 하지만 정말 크게 단기간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은 이런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봉인데 여기서 쭉 올라갔다가 지금 뭐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는 뭐 16만 원 정도 시작해서 뭐 한 3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쭉 떨어지면서 반 정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차트로만 본다면 올라갔다가 저항 라인 때 맞고 눌려주면서 지지 라인 때를 잡았어요. 왜냐면 전에 있었던 가격대 살짝 위에 있어서 지지 라인 때 잡아주면서 한 번 더 올라와 주려고 하는 흐름. 왜냐면 지금 이제 그 물량 때도 좀 고르게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홀더들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올리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너도 사고 나도 사고 한다면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솔라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쭉 올라왔다가 지금 이제 내려가기만 했어요.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번에 쭉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가 눌림목 만들고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만들고 올라갔다가 쭉 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하려다가 저항 라인 때를 맞고 뭐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눌렸다가 지지 라인 때를 잡았는데 이 저점과 저점을 이어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저점과 저점에 이어주면서 지지 라인 때를 잡고 정확하게 음봉과 양봉의 지지 라인 때를 맞춰주면서 지금 현재 저점을 그려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횡보를 하다가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저점을 공략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솔라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매수는요.
제가 18만 5천 원 이하로 좀 잡았습니다. 18만 5천 원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제 또는 저번 주에 딱 고점을 찍었던 평균가. 그래서 18만 5천 원 이하로만 사시면 굉장히 좀 좋은 가격대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25만 원 정도. 여기가 전고점인데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고 25만 원까지 보신다면 상당히 좀 고수익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손절은 안 칠 수가 없겠죠. 만약에 17만 2천 원이죠. 17만 2천 원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매수하신 다음에 만약에 17만 2천 원이 이때 지지라인 때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고 다시 저점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또 단기간에 큰 상승 여력이 있는 솔라나였는데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잘 지키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코인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오늘의 코인은 이제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조금 유명한 코인이죠. 아무래도 이런 조금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시가총액이 조금 큰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드롭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지난 샌드박스 코인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샌드박스 그 게임 내의 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상으로 이제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스냅샷 시점, 뭐 랜드 보유 개수, 그러면서 뭐 참여 여부, 얼마나 오랫동안 게임을 했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폴리곤 지갑을 통해서 이제 에어드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플랫폼이 대부분 뭐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에 반해서 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폴리곤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차트 보시면 샌드박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 5.3조 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약 8조 원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조금 많이 낮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한번 보시면 한번 큰 상승이 있었죠. 큰 상승이 있고 나서 이 부분 제가 저번 방송에 아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모이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횡보를 이어주게 되면서 이평선이 모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좀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라인이라고 과거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이제 한번 매집이 있고 나서 한번 큰 다시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빠지면서 지금 다시 조금 빠져서 역배열로 빠지고 있긴 한데 지금 잘 보시면은 이 부분 하락의 추세를 멈춰 주었습니다. 하락 추세를 멈추고 지금 다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은 아직 상승 추세 라인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역배열이긴 하지만 거래량 거의 없이 가격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매도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 물량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거래 물량 없이 정말 지수가 빠짐으로써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 큰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 매수세에 들어왔던 이 거래량들 지금 다 나오지 않고 지금 여기서 홀딩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지금 점점 좁혀져 가고 있고요. 이평선 지금 이 라인에서 잘 모여가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라인을 모여가고 있고요. 제가 박스권 라인 친 이곳이 이제 외바닥인데 만약 이 부분을 만약에 이탈해서 이 가격 방향성이 결정되는 라인에서 이탈하고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좀 큰 추가 낙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먼저 손절가 라인부터 말씀드리면은 5,430원 정도 잡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이제 5,850원에서 이제 5,700원, 50원, 약 100원짜리 100원 폭을 두고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라인이죠. 8,1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큰 상승 보였지만 지금 잠깐 좀 시가총액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차트 분석 통해서 우리가 수렴하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지 분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통해서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오미세고나 스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 보였습니다. 지금 장세가 좀 횡보하는 와중에 오르는 코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코인들이 오를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오후 1시 반부터 코인 트레이너님과 함께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PC 버전으로 들어오시면요. 좌측 하단에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또 교육 영상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잠시 뒤에 지루한 횡보장 속에서 옥석 찾기를 주제로 코인 트레이너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